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못은 예술분재원 예술지기 이재령입니다. 부모님 혹시 이 나무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하지. 기억은 하십니까? 이 나무가 예술분재원에서 거의 유일한 재배목이다라는 것도 아세요? 알아요. 네. 하나 있지 않니? 어떤 나무요? 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돌 붙이면 그거 다 치목 땄나, 그거? 네, 돌붙이만 추목 다 땄죠. 이게 지금 예술분재원의 역사와 같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술분재원을 문을 열고 예술분재원 문을 열고 처음으로 이 재배목 소사를 가지고 배양을 하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판매된 나무 중에서 딱 한 나무, 요 나무를 남겨놨었어요. 다 팔고 기념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나이는 대략 한 30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또 위탁을 해놓은 나무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나무는 다 추목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나무는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입니다. 그러면 완성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완성목인 것 같은데. 네, 거의 완성목이다. 이 나무는 아마 지금 이 분 상태를 보니까 재작년에 분갈이 해가지고 지금 작년 넘어서 올해 들어오니까 이제 이끼가 끼기 시작했죠. 지금 가장 보기 좋을 때죠. 그렇지. 물 주면은 좀 튀어나가서 그러고. 자, 근데 이 나무는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 정신이 조금 소홀해가지고 우리 부감독님한테 또 혼날 짓거리를 하나를 했는데 호까이를 준비를 안 했어요. 자,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요 가지 말랐죠? 예. 요 가지 말랐죠? 예. 요 가지도 말랐죠? 예. 왜 이렇게 마른 가지가 많죠? 글쎄.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지. 걔한테 물어봐야지. 자, 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나무 대변인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이 나무 스스로 지금 수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났는데 이쪽으로 요 가지가 불필요하니까 이 가지 스스로를 갖다가 도태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마르는데 대개 이렇게 속가지부터 마릅니다. 왜 그런 거니? 이 속가지는 사실 나무 성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를 않거든요. 왜?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스스로 이렇게 왕성한 성장을 보이면서도 나무가 마르는 이유는, 나뭇가지가 마르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 나무 스스로 도태가 되면서 가지를 도태를 시키고 또 필요한 가지들을 갖다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 가까이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돌려봐요. 이쪽으로 반대로.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부정화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안 보여. 네, 속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화가 많이 나와 있죠? 예. 이 얘기는 나무 세력이 결코 떨어져서 가지를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도 있네. 그것도 잘라요. 이쪽에서 잘 안 보였어요. 안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상처 치료. 많이 됐네. 다 됐네. 거의 다 됐죠? 요 상처 치료도 꾸준하게 했으면 진짜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참, 마른 가지인 줄 알고 잘랐더니, 제 눈이 좀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상처 치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나무 세력이 결코 떨어진 나무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무 스스로 지금 수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두는 열었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 완성목에 어떻게 걸음을 줘야 나무가 예쁘게 성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일명 완성목에 걸음주기.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솔에서 작년하고 올해 좀 다른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올해 이렇게 분갈이한지가 좀 된 나무들은 거의 6월 달에 이렇게 한 번 주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왕성한 성장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어때? 부감독님이 볼 때 미쳤습니까? 설쳤습니까? 중간인 것 같은데. 미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상도 아니다? 아니 정상보다는 조금 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완전 미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제 이 나무를 미쳤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완성목에다 걸음을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왜? 예? 그러니까 완성목에다 걸음을 주면 안 되는데 예솔표 햇빛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나무가 미치는 것이 완성목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걸음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네. 자, 우리가 그 분재원 운영을 할 때 나무를 관리하는 주기가 있죠. 네. 1월 달에는 주로 소사, 가지, 나목 정리를 하죠. 2월 달에도 계속 지속을 하다가 2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초순까지는 이제 분갈이만 집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놀죠. 그러다가 이제 5월 정도 되면 이제 취목을, 소나무 순을 짓기 시작하면서 취목을 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6월 달이 되면 이제 정신없이 바쁜 철이죠. 네, 6월 달에는 첫 번째로는 소나무 단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올해 부감독님이 진짜 수고해 주셨는데 이 철쭉 가지 정리를 다 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세지소사 순집기를 빨리 해줘 가지고 요게 뭐라 할까 그 10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걸었던 철사들을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분재원 일에 조금 이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 감독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6월 달에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다가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은 비로소 이제 이 나무들, 소사, 완성목들 가지 정리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나무는 원래 언제부터 작업을 들어갔어야 하는군이 5월 달부터 가지 정리 작업이 들어갔어야 돼요. 가지 정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때 시기를 갖다가 뒤로 미뤄가지고 7월 달, 오늘이 7월 7일이죠. 오늘 7월 7일인데 오늘서 요 가지 정리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아마 5월 달에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순들을 갖다 정리를 했으면은 이렇게 삐쭉삐쭉 눈이 솟지를 않았을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있네. 세지- 5월 달에 한 거 지금 다시 밀고. 세지소사는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걸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번 내 정리하면 나무는 다 그래 지금. 그건 제가 부감독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걸음 줄 때마다 빠짐없이 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예요. 주지. 아니 그러면 안 줄까요? 그러면 주라며요. 또 사람이 앞뒤에 이렇게 달라. 아닌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5월 달에 좀 빨리 자른 것들은 네. 이제 또 도장 안 했던 것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또 난리 조금 친다는 더 있어야 거지. 됩니다. 한 달 더 있어야 돼요. 5월달에 자른 것들은. 아닌데 좀 빨리 자른 거는 그리고 가들은 세지소사고 얘들은 일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무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자랄 시기가 조금 늦은 거죠. 늦었다라는 거죠. 늦어서 이렇게 가지가 삐쭉삐쭉 솟았는데 사실 이 가지 자라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그렇게 많이 안 걸려. 많이 안 걸리죠. 그러니까 요런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성목일 경우에 첫 번째로는 5월경에 우리야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밀어서 작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소사만 정리할 때는 소사만 하고, 소나무만 할 때는 소나무만 하고, 또 철쭉을 정리할 때는 또 철쭉만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져서 이게 약간 길어진 것이지,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무 정리를 했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가지가 필요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 그죠? 근데 지금 이 자르는 시기는 그런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 아주 유효합니다. 왜? 장마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장마가 아마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장마 끝날 때쯤 되면은 보통 이제 이게 이렇게 자르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면은 또 여기서 또 자른 자리에서 새눈이 터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봄에 자른 것하고 지금 자른 것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봄에는 자르는 것이 순을 자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순이 굳어져서 거의 가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화된 것하고 순을 자르는 것은 순을 자르면은 끝에서만 눈이 나와요. 근데 이 가지를 자르면은 안쪽에서도 세력이 좋으면 눈이 터져 나옵니다. 속가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이게 나무 세력이 아주 좋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배로 희석해서 액비를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줍니까? 2주에 한 번씩 줘? 2주에 한 번씩 주면 되죠. 근데 2주에 한 번씩 주려고 그러니까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 꼭 똥 싸고 미단 닦은 느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편법이 있죠. 어떻게? 열흘에 한 번씩 줘? 아니죠. 그럼. 20배를 타가지고 매주 주는 거예요. 20배를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연하게. 네, 연하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목은 거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술지기는 그러면 꼭 10배라고 이 얘기를 자꾸 하죠? 그냥 완성목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배양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재 초보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꼭 그런 사진만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사진들만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에 가거나 어떤 분재인을 만나도 대개 나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나무는 매주 10배를 줘가지고 희석을 10배로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 액비를 갖다가 5년차, 10년차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요. 20배 희석해서 되지. 그렇죠. 한 번씩 건너뛰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희석 배수를 갖다가 조절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나 원래 한 공기씩 먹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한 공기를 먹으니까 몸이 버거워.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줄여야지. 줄이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세력이 너무 넘친다. 그러면은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휘수를 줄이면, 횟수나 또는 희석 배수를 늘리면 될 것을, 그것 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예술 액비를 그런 식으로 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정도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색깔 깨끗하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적당한, 요것까지도 안 자라주면은 사실 나무는 정체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잘할 수밖에 없지. 예. 나무가 정체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세력이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무는 약간 5% 넘치게 키우라라고 하는 얘기는 요 정도가 지금 5% 넘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나무 무성해진 것 같지만은 가지 이렇게 자른 거 이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몇 번 자르면은 금방 나무 수행이 다 만들어져서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타 분재원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정도 가지 빽빽하고 이 쉽게 말해서 이파리가 파랗게 살아있는 나무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 완성목이다라고 생각될 때 이 나무를 갖다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귀찮게 하네 진짜. 여기 보니까 이 나무 가지 말랐죠. 어디가? 끊어져 버렸네. 있네. 끊어졌죠. 삼지창.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아 그렇게. 네. 여기 잘린 자리 보면은 삼지창이니까 하나를 도태를 시켜요. 나무 스스로 수영을 만든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뭔 얘기하다 까먹었지? 이거 큰일 났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무가 5% 정도 넘치게 키워야 나무한테 비로소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들은 아마 이파리가 나와도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거든요. 이 나무 통틀어서 아마 이제 이 정도 길게 성장을 보여주는 나무는 이제 거시에 가을 8월달 돼도 아마 이 정도 순 자라난 것이 그러면은 이건 완성목에서 도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네. 요게 적정선이죠. 만약에 이게 5월달에 잘랐다라고 그러면은 절대 이렇게 이 정도도 성장하지 않았을 테니까. 사실 이게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라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자라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이 분재 가위라는 게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관리 작업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분 촬영했습니까? 17분. 17분. 자, 17분인데 앞에 나무 소개하면서 어쩌고 하는데 이 정도 자랐는데 아마 1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 그냥 딱 자르면. 자, 10분 잘랐는데 이렇게 나무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술 액비를 갖다가 예술표 액비를 씹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어제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캡처한 사진을 갖다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술 액비를 갖다가 심하게 공격을 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예술 액비 예술 액비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시중에서 파는 액비는 세균 덩어리랍니다. 딱 그 말을 듣고 든 생각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맞습니까? 이 나무 지금 세균 덩어리라 가지 말은 거예요? 세균 덩어리라 이게 상처 안 오는 겁니까? 세균 덩어리를 줘서? 에? 세균 덩어리를 줘서 이렇게 파르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균은 줘야죠. 키워야죠. 이 액비는 기본적으로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발효하는데 혹시 발효하면서 하얗게 낀 곰팡이 보셨어요? 맞지. 그때 혹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발효시킬 때 그 위에 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던가요? 뜨뜻해요. 뜨뜻하죠? 예. 그게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온도는 안 재봤습니다. 온도 저도 안 재봤어요. 근데 그게 이 경험칙상이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그게 약 65도 정도랍니다. 그게 뜨거워? 그 아니 하여튼 뜨뜻해. 겉이 되니까 그러지 속에 이렇게 푹 집어넣으면은 손이 맛있게 익어요. 근데 손만 익을까요? 글쎄요. 다른 것도 있겠지. 다른 것도 익습니다. 네. 뭐가 있느냐? 유해세균이 익어요. 그러니까 그 발효 과정에서 유해세균들이 전부 사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효균만 남는 거죠. 그럼 이 발효균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발효를 시키는 원동력이잖아요.
이 열을 발생해갖고 발효균까지 다 죽어버리면은 이게 발효가 안 돼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발효균이 발효를 하면서 65도, 그 발효 과정에서 65도 정도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유해 세균을 전부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해 세균 덩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멸균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 근데 멸균 처리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고등어하고 고등어 통조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어, 생고등어나 그 강고등어나 이런 고등어들 먹으면은 상당히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통조림으로 만든 고등어는 아무래도 조금 식감도 그렇고 조금 맛이. 그건 멸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멸균 처리 되어 있어요. 근데 날고등어라든가 간고등어라든가 이건 멸균 처리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어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 유해균만 없다라고 그러면. 그럼 유해균은 이미 발효 과정에서 전부 잡아진 거예요. 맞죠? 근데 뭔 세균 덩어리? 오히려 이 발효 과정에서 완전히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그 발효균은 이 흙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 흙이 산성화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이 거름을 쓰잖아요. 퇴비를 쓰죠. 그 거름 중에서도 화학 거름은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라고 해서 쓰지를 않는데 퇴비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퇴비를 쓰면은 그 퇴비 자체가 땅의 지력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퇴비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생물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 미생물이 작용을 해가지고 흙을 갖다가 살아있는 흙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액비가 바로 그런 효과를 해요. 그러니까 씹다 안 되니까 이제 세균 덩어리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쭉 저도 이렇게 댓글까지도 쭉 읽어봤거든요. 가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액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저도 지금까지 세균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지. 이 나무에 도움이 되는데 설마 그 세균 가지고 문제를 삼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완성목이니까 문제가 된다. 완성목? 나눠주면 되는 거. 조금 주면 되는 거. 조절하면 되죠. 옛날에는 저도 이 거름 욕심이 좀 많잖아요. 거름 욕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양 진하게 해가지고 막 털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우리 커피 마실 때 우리 부감독님도 이제 제 취향을 닮아가서 커피에다가 물 가득 안 담죠. 아니 난 비슷하게 담아. 선생님이 타려는 건 너무 진해. 저희는 그렇게 진하게 액비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10배씩 썼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15배 정도는 써야 돼요. 그냥 평균 잡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때로는 한 20배 정도로도 희석을 해서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나 우리 부감독님이 볼 때 옛날보다 이 액비 효과가 엄청 높아졌죠. 그러면은 이런 완성목을 줄 때는 매주 주던 것을 갖다가 2번. 근데 3번 나눠서 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무를 그렇게 넘칠 정도로 건강하게 키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10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 10배를 갖다가 20배로 줄 수도 있고 격주로 줄 수도 있고, 나무가 너무 넘쳤다 싶으면은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됩니다. 사실 예술에서 나무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2, 3년 방치한 경우죠. 그런 경우 나무 다 미칩니다. 왜? 그런 나무일수록 액비 꾸준하게 주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액비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효과는 탁월해서 그 효험을 보시는 분들, 사실 예설표 액비 써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씩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완성모 경우에 너무나 도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 바꿔 말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띄엄띄엄 주면 될 거.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이제 앞으로 액비 많이 안 줄 거예요. 이 단풍이 우리 그 9월 말까지 액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지금은 조금 띄었다가 이제 그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무 줘서 세력을 올려서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그 월동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이 장마철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 중요한 시기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이 장마철은 나무가 다시 도약을 하는 두 번째 계기예요. 첫 번째는 봄이고 지금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나무들 중에서 간혹 봄에 싹이 안 텄던 나무들이 싹 트고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무가 급격히 자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 세력이 약했던 나무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장마철에는 거름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무가 2차 도약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약했던 나무가 막 세력이 좋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거름 주면요. 확 일어나죠. 그렇지. 세력이 급격히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한 나무를 갖다가 빠른 시간에 그 세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끌어올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액비가 최고거든요. 근데 여기다 덩이거름 올려놓으면은 그럼 이제 냄새도 나고 뭐 냄새 나고 구더기 생기고 날벌레 끼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다 부서져 가지고 화분도 다 맥히고 그걸 하여튼 여러분들 액비 선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라 우리 분재 채널도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광고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할도 못하면서 자꾸 아직도 막 그 분갈이 할 때 보면은 그 제대로 분갈이 않고 엉터리로 하고 거름도 엉터리로 쓰고 그러면서 뭐 나무 이렇게 아프면 이거더라 저거다 아프면 저거더라 시작도 없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예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예술식으로 분갈이 하고 예술 액비 쓰고 상처 생기면 치료하고 그러면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주는데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는데 뭔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때요? 부감독님 제 말 틀립니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무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예술식으로 분갈이해서 나무 키워가면서 또 예술 액비 써가지고 건강하게 키워가면은 나무 병 걸릴 일도 없고 뭐 죽네 사네 어쩌면서 힘들어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 없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들 분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분재를. 그러면서 이제 더 몇 푼 벌어보겠다고 자꾸 예술표 액비나 씹어댔어요. 자, 오늘 기념비적인 나무. 이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른 가지가 보여요. 이 마른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무 세력이 떨어져서 나무 가지가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나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를 갖다가 도태시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분재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재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키워가는 겁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상모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